우리나라 운전자 중 거짓말 못해서 99%에 가까운 비율은 운행 대부분의 시간을 잘 포장된 온로드에서 보낼 겁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가슴 한켠에는 대자연 속에서 즐기는 시원시원하고도 거친 오프로드 주행이 로망처럼 자리 잡고 있죠. 이 차는 바로 그런 로망을 담은 자동차입니다. 아직 판매하지도 않고 향후 우리나라 진출도 기약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개하고 싶은 이 차는 랜드로버 디펜더가 아니라 디펜더의 정신적 계보를 잇는 차량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이니어스 그레네디어입니다. 이 차를 개발 중인 이니어스 오토모티브는 다국적 기업인 이니어스 그룹에 속합니다. 이니어스는 본래 1998년 설립된 석유화학 기업이며 석유화학 업계에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면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한 이름이지만 이래봬도 2021년 기준 전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화학 기업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니어스 그룹의 CEO는 짐 라클리프입니다. 영국의 억만장자이자 화학 엔지니어로 최근 영국 부자 순위 3위를 기록했죠. 과거엔 1위도 했었다고 하는데 우주여행으로 유명한 버진 그룹의 CEO인 리차드 브랜슨보다도 재산이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러시아 부호들의 재산 동결이 이어지며 이에 따라 매물로 나온 프리미어리그 구단 첼시의 매각에 입찰할 정도로 재력이 상당하죠. 하지만 실패했습니다. 여튼 석유화학 기업에서 어쩌다 자동차를 만들게 되었을까요? 지금부터 이야기를 들려드리죠. 앞서 소개한 짐 라클리프는 랜드로버 디펜더의 굉장한 신봉자였습니다. 너무도 사랑한 나머지 랜드로버의 서한을 여러 번 보내 부디 단종된 디펜더 1세대를 재생산해달라고 통사정했다는데 그때마다 랜드로버는 이를 매몰차게 거절했습니다. 사실 이게 랜드로버 입장에서도 쉬운 일은 아니죠. 하지만 이 같은 랜드로버의 반응에 빡친 짐 라클리프는 결심합니다. 이 차를 자기 손으로 직접 만들기로 한 거죠. 그렇게 디펜더 1세대를 재생산하기 위한 여정에 막이 올랐습니다. 짐 라클리프는 이니어스 오토모티브라는 이름의 자동차 제조 기업을 그룹 내 계열사로 설립하고 디펜더 1세대의 재생산을 위한 차량의 설계 도면을 얻기 위해 랜드로버에 접근하지만 거절했던 랜드로버가 순순히 내줄 리 없겠죠. 거기다 랜드로버는 이니어스 측에 서한을 보내 디펜더와 동일한 디자인의 차를 만들게 되면 지적재산권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경고까지 하게 됩니다. 하지만 경고가 무색하게 영국 특허청과 법원은 다행히도 이니어스 측에 손을 들어주게 되죠. 그렇게 짐 라클리프의 소원대로 디펜더 1세대의 정신을 잇는 프로젝트는 계속 이어집니다. 그 결과물이 바로 이 차량 이니어스 그레네디어고 그레네디어는 짐 라클리프가 큰 그림을 그린 곳이자 자주 방문하는 단골 술집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수류탄 투척을 임무로 하는 척탄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이 차의 개발 과정에는 다른 많은 자동차 제조사들의 참여가 이어집니다. 2019년 이니어스 오토모티브는 BMW와의 파워트레인 부문 파트너십을 맺습니다. 덕분에 BMW의 직렬 6기통 가솔린 엔진과 디젤 엔진을 공급받을 수 있었죠. 그리고 엔지니어링과 양산을 맡은 기업은 메르세데스 벤츠 G바겐의 생산 위탁 업체로 유명한 오스트리아 소재의 마그나 슈타이어가 맡았습니다. 사륜구동 분야에서 상당한 기술력을 갖추고 있고 벤츠의 포매틱과 BMW X드라이브 개발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이니어스는 메르세데스 AMG 포뮬러 1 팀과도 파트너십을 맺어 자신들의 화학 제품을 메르세데스 AMG에 공급하고 또 메르세데스 AMG는 이니어스 그룹의 사이클링 팀과 세일링 요트 팀에도 자신들의 공학적 노하우를 전수하고 있죠. 이니어스 오토모티브에도 발테리 보타스를 밀어낸 젊은 드라이버인 조지 러셀을 홍보용 영상에 내보내고 있죠. 감독인 토토 볼프도 나옵니다. 그리고 양산을 최초 계획할 때 웨일즈와 포르투갈에 위치한 공장에서 생산하겠다고 선언하며 두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았지만 계획과는 다르게 벤츠 스마트를 생산했던 프랑스 함바흐 공장을 인수하면서 생산기지를 냅다 프랑스로 바꿔버립니다. 이 때문에 웨일즈와 포르투갈 정부에게 빅엿을 매겨버리죠. 이런 싸가지 없는 놈. 신차를 개발하는 과정이 순탄치 않은 건 삼성자동차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레네디어를 개발하는 3년 동안 이니어스 오토모티브는 무려 2억 5천만 파운드, 한화로 약 4천억 원을 초과하는 손실을 입었지만 이니어스 그룹 내 계열사들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주어 이 손실을 버티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이 차에 대해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시죠. 먼저 디자인입니다. 이런 깍두기 스타일의 차량 디자인이 거기서 거기인 것 같지만 엄연히 다르며 디펜더 1세대의 디자인 요소를 최대한 많이 계승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전면은 전통 있는 오프로더들의 상징인 완전한 원형 헤드램프가 좌우에 배치되었고 최신 차량답게 헤드램프의 테두리에는 얇은 띠 형태의 DRL이 존재합니다. 벤츠 G바겐과 상당히 유사하죠. 그 사이에는 야간 주행을 위한 서치라이트 두 발이 정말 무심하게 툭툭 박혀있고 헤드램프와 서치라이트를 둘러싼 전면부는 디펜더 1세대의 헤리티지와 같이 같은 컬러로 처리해 중앙부 그릴과의 통일성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부딪히면 뼈도 못 추릴 것만 같은 오프로드 SUV만의 아주 과격한 범퍼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디펜더 1세대에 비해 전면부가 위아래로 얇고 좌우로 넓은
넓어 안정감이 더 높아진 비례를 선보입니다. 상단 후드는 불룩하게 솟아있으며 역시 디펜더 1세대의 조형을 최대한 흉내냈습니다. 후드 측면에는 그레네디어 레터링이 음각으로 파여있으며 이 차의 전면부에는 마치 미국의 원주민인 체로키 부족이 생각나는 특별한 래핑을 할 수 있습니다. 개성 강한 멋진 옵션이죠. 측면 역시 디펜더 1세대 롱바디와 많이 비슷하지만 도어에는 기존 디펜더에 없었던 유틸리티 벨트라는 구조물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미적인 것이 아니라 다양한 장비들을 고정할 수 있는 구조물로서 캠핑이나 오프로드 주행 시 아주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디펜더처럼 루프에도 쪽창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건 아니고 루프 바가 구성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디펜더처럼 1열 상단 루프에는 사파리 윈도우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후면에는 전면 헤드램프와 통일감을 주는 아주 심플한 원형 리어 램프로 마감했습니다. 또한 하단 스키드 플레이트의 컬러 덕분에 가파른 각도가 굉장히 강조되었고 후면 도어에도 전면과 동일하게 래핑을 할 수 있어 이 차를 더욱 눈에 띄는 차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차는 실내가 압권인데요. 대시보드 중앙부뿐만 아니라 상단 오버헤드 패널은 항공기의 오버헤드 스위치 패널과 매우 유사하게 구성되어 비행기 조종석에 앉은 느낌이 들게 합니다. 굉장히 투박하면서도 아주 튼튼해 보이며 프로페셔널한 느낌이 많이 듭니다. 다른 많은 제조사들이 각자 자신들의 차량 실내를 홍보할 때 비행기 조종석에서 영감을 얻었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그건 다 개소리였구나 할 정도로 멋집니다. 상단 오버헤드 패널에는 동력 배분을 위한 디퍼렌셜 락 버튼과 차량의 크기를 참고하기 위한 각인, 오프로드 모드를 선택할 수 있는 스위치 등 다양한 기능들이 별도의 버튼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송풍구 또한 굉장히 클래식한 모습이고 그 위에는 없어서는 안 될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가 깔끔하게 얹어져 있습니다. 하단에는 어디서 많이 보던 기어 셀렉터가 위치해 있는데요. 이것은 BMW에서 자주 보던 것이죠. 파워트레인을 BMW에서 가져왔다고 기어 셀렉터까지 그대로 가져오다니 주변 디자인과 조화가 살짝 깨져 어색한 느낌입니다. 그 옆에는 상시 사륜 기어 레인지 변경을 위한 아주 클래식한 형상의 기어 셀렉터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가죽으로 잘 감싼 스티어링 휠에는 투트라는 빨간 버튼이 보입니다. 처음엔 부스터 같은 기능인 줄 알았는데 이것은 자전거를 타는 사람을 위한 작은 경적으로 전문 사이클링 팀을 두고 있는 이니어스만의 특별한 배려입니다. 시트는 레카루로부터 공급받고 직물 또는 천연 가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차의 파워트레인 스펙도 살펴보시죠. BMW에서 제공한 3.0L 직렬 6기통 가솔린 터보 엔진인 B58, 동일 사양의 디젤 터보 엔진인 B57을 선택할 수 있으며 여기에 ZF 8단 변속기가 물립니다. BMW 6기통 엔진은 세단, SUV를 가리지 않고 정말 다양한 차량에 잘 쓰이고 있죠. 직렬 6기통은 실키6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매우 매끄럽고 부드러운 회전 질감이 일품이었습니다. 여기에 BMW와 함께 세팅한 독일 ZF4 트랜스미션 조합은 예로부터 명성이 자자하죠. 딱딱 맞는 변속 타이밍에 미끄러지는 가속감을 제공해줘 파워트레인에서는 부족함을 느낄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B58 가솔린 터보 엔진은 282마력에 46.8kg/포스미터, B57 디젤 터보 엔진은 254마력에 56.1kg/포스미터의 최대 토크를 가집니다. 오프로드용 차량답게 윈치와 견인고리 등 다양한 오프로드용 액세서리를 추가 구매할 수 있으며 삽도 구매할 수 있습니다. 가격은 36파운드, 한화로 57,000원입니다. 17인치에서 18인치의 휠을 선택할 수 있으며 차량의 크기는 모든 트림이 동일합니다. 전장 4896mm, 전폭 2146mm, 전고 2036mm, 휠 베이스는 2922mm이며 국내에 출시한 브론코와 비교했을 때 전장은 86mm 더 길고 전폭은 216mm, 전고는 106mm나 더 큽니다. 휠 베이스는 오히려 28mm 더 짧습니다. 현재 그레네디어는 영국, 미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에서 프리오더를 받고 있습니다. 총 3가지 트림으로 나뉘며 유틸리티 웨건이라고 하는 2인승 차량의 가격은 영국 기준 49,000파운드, 원화로 환산했을 때 약 7,740만원입니다. 5인승 스테이션 웨건은 8,220만원, 내부 2열 공간이 5인승 기본형에 비해 좀 더 늘어난 스테이션 웨건 벨스타프 에디션의 시작 가격은 9,320만원입니다. 웹사이트에 더블캡 픽업 트럭도 준비 중인 것으로 보이는데 가격과 사양이 어떻게 될지 향후 소식이 들리면 여러분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니어스 오토모티브는 더 파이널 마일이라는 이름으로 5개의 팀, 5개 지역의 다양한 지형에서 110만 마일의 주행 테스트를 완료하여 그 내구성뿐만 아니라 차량의 기본 성능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또 특별하게도 수소 연료전지 기술을 이 차량에 적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니어스는 화학기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자체적으로 연간 30만 톤의 부생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과 케미컬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기업이며 2020년 말 기사에는 바로 현대자동차와 함께 수소 생태계 구축에 협력한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레네디어에도 현대자동차의 수소연료전지 기술을 접목하여 테스트하고 있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단순히 예전의 것에 대한 향수를 추억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도 이 헤리티지를 이어가기 위한 꼼꼼한 준비를 하는 모습입니다. 대부호가 되려면 이 정도 센스는 갖춰야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차는
차는 랜드로버도 아니고 디펜더도 아니지만 어쩌면 디펜더를 사랑한 돈 많은 한 남자의 진한 스토리가 담긴 낭만적인 자동차로 남을 것 같습니다. 이런 스토리는 내연기관의 시대가 막을 내리더라도 역사 한 켠의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꼭 남아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레네디어는 아마 올해 하반기쯤 고객에게 인도될 것으로 점쳐지는데 성공적으로 런칭해 향후 우리나라에서도 이 차를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통 오프로더 디펜더의 후계자이자 미래에 대한 준비도 착착 진행 중인 이니어스 오토모티브의 그레네디어 4x4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